11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82쪽을 펼치고 보시면 돌아다니거나 서 있거나 또는 걸어가거나 그리고 달린다는 의미의 동작과 관련된 한자를 배울 겁니다. 여기 동작과 관련된 한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담과 관련된 한자 성어, 우리 본문에서 속담과 관련된 한자 성어 배웠었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더 배워볼 겁니다. 동작과 관련된 한자 중 첫 번째 거 단일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천리지행 할 때 나왔던 글자예요. 이 단일행자는 원래는 어디를 가다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한다, 뭐뭐를 행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동작이니까 다니다 행자로 주로 쓰이죠. 다니다 행자는 옆에 예시 단어가 나와 있죠. 여행한다, 미행한다 이런 단어에 쓰입니다. 이 여기에 쓰인 여자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또 어딘가를 여행하는 나그네를 의미하죠. 그리고 아래에 쓰인 이 미자는요. 꼬리 미자입니다. 꼬리 미자이죠.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구미호 할 때 미자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 이거 쓰는데 이 의미, 단어의 의미, 여행의 의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아래에 볼까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유람은 놀러 다니는 거죠. 구경하며 놀러 다니는 거.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나그네 여자를 쓴다는 거. 그리고 단일행자. 그 다음에 미행한다는 건 다 알고 있겠지만 꼬리를 달고 가듯이 어떤 사람의 뒤를 몰래 밟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뒤를 몰래 따라가는 거, 이런 거를 미행한다 그렇게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다 립자입니다. 서다, 세우다 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세우다, 서다 그럴 때 여기 옆에 예시 단어가 나와 있죠. 독립 그리고 입각 여기서 독자는요 홀로 독자입니다. 혼자라는 뜻이에요. 홀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걸 홀로 독자로 쓰입니다. 고독하다. 그리고 독신이다. 독신 혼자의 몸인 사람을 독신 생활한다 그러죠. 그럴 때 이거 쓰죠. 그리고 입각한다 할 때 요 각자는 다리각자입니다. 다리각자예요. 다리. 우리 사람 다리 있죠? 다리가 예쁠 때 각선미가 뛰어나다 이런 말 쓰죠. 그럴 때 사람 몸에 있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밑에 나와 있죠.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걸 독립한다 그러죠.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더 먹고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에게 의존하던 것을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게 되죠. 그 홀로서기가 바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각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입각은 그게 많이 일상적으로 쓰기에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고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입각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자 그대로 하면 다리를 세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 다리를 세우는 거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약간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밑에 거를 볼까요?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입장에 섬.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주장을 펼치고 싶으면 괜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혼자만의 생각을 펼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과학적인 근거나 아니면 더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근거가 될 만한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펼쳐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장을 할 때는 근거 없이 말하기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돼.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사실에 입각하여 주장을 펼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에 입각한다라는 건 근거를 둔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번에 동작과 관련된 글자는 걸음보자입니다. 걸음보, 서 있지 않고 어딘가를 움직여서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걸음보자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는가 볼까요? 도보.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지 않고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을 도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도자는 원래는 무리 도자입니다. 사람이 떼지어 다니는 걸 무리 지어 다닌다고 그러죠. 그럴 때 무리 도자도 되는데, 사실 걸음보자하고 같이 쓰일 때는 걸어 다닌다라는 의미의 걸어 다닐 보자로 쓰입니다. 도자, 참 보가 아니고 도네요. 걸어 다닐 도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리도인데 여기서는 걸어 다닌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양보라는 단어가 있네요. 양보에서 양자가 굉장히 복잡한 글자인데 사양할 양자입니다. 사양할 양. 자기가 뭔가 좋은 걸 차지하거나 경쟁할 때 앞서가려고 다투지 않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이렇게 내어준다는 의미로 사양할 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양보의 의미.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자기가 다 차지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미루어 주는 거. 또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 보통 이런 의미가 더 많이 쓰이죠. 두 번째 거.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때 보통 양보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양할 양자 조금 핵이 굉장히 복잡한데 한 번만 써줄 테니까 잘 보세요. 사양할 양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넷. 이렇게 사용할 양자 흙수가 많죠? 엄청 많은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아까는 걸어 다닌다라는 보자를 배웠고 이번에는 뛰어가는 거예요. 달릴 주자를 배웁니다. 옆에 예시 단어를 한번 볼까요? 완주. 여기서 완자가 완전할 완자입니다. 완벽하다 그럴 때 완전할 완자입니다. 주는 달릴 주자죠. 그러니까 완주가 무슨 의미이겠어요? 밑에 나와 있죠. 목표한 지점까지 다 달린 거. 마라톤을 뛰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완주했다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폭주라는 말이 있어. 가끔 보면 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제한된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가지고 제한 속도는 뭐 100km인데 시속 100km인데 막 150, 200 막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날아갈 듯이.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폭주족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때 이 폭자가 무슨 폭자냐면 사나울 폭자입니다. 진짜 사나울 정도로 거칠게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 폭주. 매우 빠른 속도로 난폭하게 달린다. 이 폭자는 난폭하다 할 때도 폭자 이거 쓰는 거예요. 우리가 폭력을 쓴다 할 때도 폭자 이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난폭하다, 거칠다 이런 의미로 폭자를 씁니다. 이 폭자도 굉장히 어렵죠. 폭자도 한번 써줄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달릴 주자가 어렵지는 않은데 획수가 많지는 않은데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릴 주자를 한번 써줄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제 여기 흑토자를 먼저 써놓고 그다음에 아래 거를 써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렇게 쭉 내려 걷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 걷고 쓰는 사람 이건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한자성어, 속담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 이 한자성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하고 관련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등하불명, 등하불명. 이 등자는 등불 등자이고 하는 아래야. 불은 아니불, 명은 밝을 명. 그러니까 등불 아래는 어떻지 않다? 밝지 않다. 등불 아래는 밝지 않다. 밝지 않으니까 어두운 거죠. 그죠? 어둡다라고 한꺼번에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한자 그대로 옮겨 적을 때는 밝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에 등하불명이 나옵니다. 이 등불 등자는요, 불화자랑 왼쪽에 불화자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오를 등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를 등, 그래서 등이라고 소리가 나고 등불은 여기 불화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불이라는 의미가 된 거야. 이렇게 형성문자식으로 한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건 옛날에 배웠던 형성문자를 떠올려 본 거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은 언제 쓰죠? 자, 여기 밑에 속뜻 보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할 때 쓴다. 자기가 분명히 요즘에 그런 경우 있죠. 핸드폰 같은 거 손에 들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들고 있다라는 걸 망각하고 막 주변에서 찾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다 놨지?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막 헤맬 때 있어요.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멀리서만 찾거나 못 찾을 때 이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한자 성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입니다. 여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자로 옮겨 놓은 겁니다. 까마귀에 해당하는 글자는 까마귀 오자로 썼고 날자 할 때 날아간다는 건 날빛자를 쓴 거죠. 이거 배가 떨어진다는데 여기서 배는 먹는 배예요. 우리가 먹는 배. 사람 배가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니고 먹는 배를 의미합니다. 배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떨어질 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낙자는 떨어질 낙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비이락. 원래 이 배 리자는 니로 소리가 나는 거지만 앞에 올 때는 이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오비이락으로 읽습니다. 사실 오비라는 단어와 이락이라는 단어 두 개가 결합된 거라서 이 떨어질 낙자 앞에서 이거를 이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오비니락이라고 하지 말고 오비이락으로 읽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오비이락. 오비이락으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풀이대로 오자는 까마귀 오자니까 까마귀 비 날자 리 배 떨어질 낙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게 뭐 어떨 때 쓰는 말이냐? 이 속담은 속뜻이 중요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된다. 자기는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우연히 동시에 사건이 발생해서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의심받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자기가 체육 시간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고 운동화를 안 신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가야지 그러고서 교실에 다시 들어왔어요. 교실에 들어와서 운동화를 갈아 신고 체육을 하러 갔는데 체육하고 들어왔더니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분명히 체육 시간 전까지 돈이 5,000원짜리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졌다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야. 돈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아까 체육 시간에 중간에 운동화 갈아 신는다고 아무개가 들어갔었는데 그럼
중간에 들어간 애가 쟤밖에 없으니까 쟤가 가져간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죠. 근데 이 당사자인 친구는, 운동화 갈아 신으러 간 친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정말 운동화밖에 안 갈아 신고 나왔는데 졸지에 자기가 도둑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뭐 체육 시간 끝나고 종례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다 보니까 가방 호주머니 가방에 이게 붙잡힌 그 지퍼가 달린 그 속에 돈 5천 원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둔 곳을 잘못 착각을 하고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찾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이 당사자였던 운동화 갈아 신러 갔던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황당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찾았으니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못 찾았으면 끝까지 누명 쓸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의도하지 않게 그때 운동화만 갈아 신으러 갔는데 하필 그 시간에 돈을 잃어버렸다 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었죠. 이럴 때 흔히 오비일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조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괜히 오얏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자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 밑에서 갓을 벗어서 다시 고쳐 쓰려고 팔을 뻗으면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저 사람 자두 따려고 오얏 따려고 그러네 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 신으려고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멀리서 바라보고 저 사람 참외 따려고 고개 숙였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날아갔을 뿐인데 하필 떨어질락 말락 하던 병든 배가, 벌레 먹은 배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은 마치 까마귀가 일부러 배를 떨어뜨리고 간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까마귀가 우리 배를 떨어뜨렸잖아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상황에서 비유를 하고 나온 속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자 성어인데 이거는 어떤 속담인가 봅시다. 이거는 쓸고 다할진 달감올래.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고진감래라고 있습니다. 고진감래. 얘는 많이 쓰이는 속담입니다. 고진감래.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여기서 쓴 것이라는 건 고생을 비유한 것이고 단 것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쓴 약을 먹을 때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먹고 달디단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표정이 아주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먹죠. 그래서 단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 쓴 맛은 고생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진감래라는 말,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 많이 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이에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고 써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동안 어렵고 힘든 시련을 견뎌내면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얻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걸 잘 견뎌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고생을 잘 견디고 이겨내자. 그런 교훈을 주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쓸 꽃자는 천신만고할 때 나왔던 거고 이 진자는 다 할 진자로서 기진맥진했다 그럴 때 이거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달감자, 우리 감미롭다, 맛이 달아서 달콤할 때 감미롭다 할 때 감자 이거 씁니다. 감자가. 그리고 약초 중에 감초라는 약초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 달감자를 씁니다. 그리고
올레자는 왕래한다 그럴 때, 왔다 갔다 한다 그럴 때 이거 쓰죠. 이것도 옛날에 배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할 진짜가 제일 어렵거든요. 한번 써줄 테니까 보세요. 이 다할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이렇게 다할 진짜로 쓰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진감래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 중에 등하불명, 오비이락, 고진감래 요 세 가지 속담 같이 본문과 더불어 알아두시면 쓸모가 많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